재성이 왕해지면은 흐름을 크게 키우려고 한다. 12운성은 음과 양이 발생하고 성장하며 성숙하고 노쇠하는 왕세강약을 말하는 것으로 발생 이전의 잉태에서부터 출생과 성장 그리고 성숙과 노쇠, 사멸에 이르기까지 만물의 생로병사 과정을 12단계로 나누어 분별함으로써 운명의 왕세강약을 관찰하는 수단이다. 뭐 혹자는 12운성이 뭐 맞지 않는다 그러는데, 뭐 배척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이게 일간 중심으로 이제 12운성을 뽑다 보니까 뭐 안 맞을 수 있죠. 이제까지 제가 이걸 이제 보기 이전에, 그러니까 알기 이전에 저도 이제 일간 중심으로 12운성을 보는 거라고 배웠어요. 근데 이제 뭐 안 맞죠. 당연히 안 맞으니까 이제 뭐 배척하고, 특히 이제 자평 쪽, 자평학 쪽에서는 완전 거부하죠. 뭐 적천수 계열이라든가 뭐 적천수나 자평진전 뭐 이런 쪽 하신 분들은 12운성 취급도 안 하죠.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는데, 이것도 이제 일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12운성은 원래 이제 우리 사주에서 고법사주, 신법사주가 있는데, 고법사주는 뭐라 그랬어요? 고법사주는 이제 이게 송이죠. 중국 송대 이전의 명리학을 고법이라 그러고, 송대 이후에 이제 사주를 신법사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제 신법사주의 탄생은 이제 우리가 자평이라고 알고 있는 서거입니다. 서거이가 새롭게 이론을 이제 만든 데서부터 이제 바뀌었어요. 근데 고법사주의 특징은 보통 이제 연주 중심으로, 연을 중심으로 보는 사주학이었다. 그래서 롱명신이라고 이제 보고, 이제 이런 이제 12운성이나 이제 각종 신살들 있죠. 12신살이 됐던, 우리가 각종 무슨 살 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한 이제 활용. 그 다음에 이제 나부모행. 나부모행은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나부모행을 어떻게 쓰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나부모행을 안 쓰고요. 하여튼 나부모행 요게 이제 고법사주의 이제 특징적인 모습이었다고 하면은, 송대 이후에 이제 신법사주의 모습들은 좀 달라요. 이게 이제 연중심에서 일중심으로 이제 일을 관점으로 해서 보는 사주로 바뀌었다는 거고, 이것은 이제 천지인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뭡니까? 천인지 사상으로 바뀌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천간과 지지, 그 다음에 지장간, 이 세 단계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법사주라는 게 보통 이제 이때 이후에 나온 사주들의 대부분의 주류학들을 자평학이라고 이제 다 얘기해요. 자평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격국과 용신을 위주로 이제 사주를 보는 방법인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넘어왔는데, 이 격국용신도 이제 안 맞고 문제가 많다 보니까 고법에서 있는 이러한 이제 그 논리들을 다 끌고 와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법의 좋은 점과 신법의 좋은 점이 이제 요즘은 합쳐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 중심으로 보는 것이 이제 기본 원리고, 이게 특징이 이제 격국과 용신이고, 일반적인 신사를
배제했죠. 예, 신사를 완전히 배제해서 용신을 이제 뽑아서 뭐 조후, 병약, 통관, 통관 용신, 병약 용신, 또 무슨 용신 있어? 조후, 병약, 통관. 예. 하여튼 네 가지 있어요. 조후, 병약, 여하튼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전개되었다 말이죠. 그래서 12운성이라는 걸 그래서 취급 안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최근이라 그래봐야 이제 한 90년대 그때부터 이제 12운성에 이제 12운성이 제대로 된 활용법을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도 그걸 계승받아서 그것을 더욱더 계승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12운성의 이제 활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 계열 공부만 하신 분들, 접천수, 자평진전, 뭐 여하튼 이쪽 계열들, 특히 적천수 계열들은 아예 그냥 상종을 안 해요. 아예 신살 자체를.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는 뭐 합형충 파해 이런 거 다 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그 뭡니까 뭐라 그럽니까 형충해압 형충해압으로 이런 식으로만 이제 감별을 하는 방식. 그래서 뭐가 옳다 그러다 지금 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자, 고법사주들을 그럼 다 엉터리냐? 오래됐으니까. 그렇다고 볼 수도 없는 거죠. 뭔가 이들도 일리가 있으니까 그 시대에 이것을 사용했을 것이고, 신법도 나름대로 어떤 이제 일리가 있기 때문에 사용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다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뭐가 현대의 지금의 시대에 맞고 틀린지를 내가 적용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어떤 선생한테 일방적인 이론을 이제 전수를 받으면 나도 그것만 본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A라는 선생님이 있고 B 선생이 있고 C 선생이 있고 D 선생이 있고 여러 선생님한테 배울 거 아닙니까? 물론 한 분한테 쭉 사사받을 수도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선생님의 학풍 스타일 자체가 한 가지 이론, 한 가지 논리만이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한테 배워서 그걸 가지고 이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걸 몰라요. 다른 게 뭐가 옳고 그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학문의 이제 폭이 넓어지지 못하는 이제 그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저는 이제 뭐 저의 수용 방식은 그랬어요. 누군가가 말씀을 하면은 일단 들어보고요, 적용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뭐 모순투성이면은 버려버리고, 이게 일리가 있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일리가 있는지, 또는 또 그분의 그 말에 의해서 그걸 그대로 쓰기도 하지만 제 나름대로 또 이 현장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다 보면은 또 이게 또 모순이 발생돼요. 그러면 그 모순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저만의 이제 이론들을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랄까 책꽂이에다 이렇게 정리하듯이 이론을 저 나름대로 정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식대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육친도 막 아무짝에나 막 아무데나 갖다 붙여서 쓰는 게 아니고, 육친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라고 딱 정확하게 그 사용의 개념, 어디까지만 해석해야 되는 건지, 이런 이제 정리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12운성도 마찬가지요.
12운성 가지고 또 기둥을 논하게 되면은 요것도 이제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여튼 그래서 이제 12운성을 보통 이제 우리가 일간 중심으로 옛날에는 응? 뭐 갑일간이면은 뭐 이렇게 뭐 있고 뭐 미가 있고 뭐 이러면은 응? 그 다음에 절 이렇게 되면 이 12운성으로 따져보면은 이게 이제 절지고 묘지고 걸록이고 그 다음에 태지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부모가 일찍 죽는다. 묘니까 부모 자리에 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조상이 대각 뭐 조상이 어디 가서 뭐 객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라보니까 당연히 안 맞으니까 이런 식으로 뭐 12운성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12운성은 이제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운에서 오는, 만약에 올해가 기해년이면은 기해년일 때 기자는 빼버리고요. 일단 기자는 빼버리고 12운성은 이 지지대 내 팔자에 12운성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해년에 신은 뭘까?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신은 해를 만나면은 병지가 되는 거죠. 록, 왕, 쇠, 병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미가 해를 만나면은 기토가 묘, 절, 태, 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임목이 해를 만나면은 장생지에 놓이게 되고, 그 다음에 유는 거꾸로 나와요. 유는 자에서 장생하니까 목욕, 장생, 자에서 장생하니까 욕지가 되죠. 그죠? 이제 음포태 안포태를 막 섞여져 있으니까 헷갈리는데, 뭐 갑도 당연히 장생하고. 근데 요게 이제 내년에 자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글자가 바뀌어요 또. 신은 자를 만나면 사지가 되고, 양은 묘, 절지가 되죠. 그죠? 미는 절지가 되고, 이는 욕지가 되고, 유는 생지가 되죠. 이렇게 이제 연이 바뀌면서 내가 갖고 있는 글자의 12운성의 왕세 강약이 이제 바뀌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변화를 보는 게 12운성의 활용 방법이다. 그러니까 일간 중심으로 보니까 당연히 12운성이 안 맞는 거고요. 운 중심으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팔자의 글자들의 동태를 보면은 이제 맞습니다. 일단 이제 뭐 활용 방법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뭐 12운성을 쓰네 안 쓰네 그러는데, 오행성세도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옛날에 이게 그 동의보감에서도 발췌한 거거든요. 오행성세도. 그래서 허준 선생도 그러면 이 다 썼다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가는 어디에 해당이 되고 뭐 다 적어져 있네. 예? 심정은 어떻고 비는 어떻고, 뭐 하여튼 정확하게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완전히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보면 목욕 이렇게 돼 있죠. 목욕. 예?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하튼 여기에도 12운성이 지금 쓰는 12운성의 방법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근데 어쨌거나 뭐 들어있는 거는 같아요. 뭐 사평 뭐 다 들어있긴 하네. 근데 이제 용어가 틀렸지 12운성도 쓰긴 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초보는 일단 이걸 외워야 돼요. 이 순서를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 순서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외웠죠. 예. 생욕 생육대록 왕세병사묘 절태양 이렇게 절태양생 욕대 욕대 욕대록 왕세병사묘 생욕대록 왕세병사묘 절태양 이렇게 순서를 외워야 돼요. 일단 이 흘러가는 순서 이거를 이제 외워야 되는 거지. 일단 이제 외우고 이제 12운성은 양포태법이 있고 음포태법이 있어요. 음포태 양포태와 음포태가 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단순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인터넷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흐름표 없나? 흐름표? 아이고. 이제 장생 목욕 관대 권록 제왕이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렇게 장생부터 제왕까지는 기운이 상승하는 기운을 말해요. 그 다음에 제왕부터 어떻게 돼요? 정점을 찍고 꺾이기 시작하죠. 꺾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세병사묘까지 이제 바닥으로 이제 쭉 하락하는 그런 기운이고, 절태양이라는 기운은 이 지금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시기가 아니죠. 안에서 내부에서만 작동하는 이제 그런 시기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구획을 나누면은 욕대 이 생욕대 이거는 이제 어린 기운이 어린 기운 이렇게 이제 자라나는 기운이죠. 이렇게 자라나는 기운. 그 다음에 록왕쇠 록왕쇠 이건 가장 전성기에 왕성한 기운이죠. 그 다음에 병사묘 이거는 이제 하락하는 기운이야. 이렇게 하락하는 기운이고, 절태양 세 개씩 나눠진 거예요. 절태양은 이제 이렇게 표면 이면에서 작동되고 있는 기운이다. 그러면 록왕쇠는 좋고 뭐 병사묘는 나쁘고 생육대는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이게 이제 어떤 것이든지 이런 흐름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흐름을. 12운성이라는 걸 이제 정의를 해드리면은 12운성은 그 흐름이 흐름 뭐가 왕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활동성, 내가 그거를 활용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지 잘 된다는 게 아니에요. 강하다 그러면 또 좋게 생각하고 약하다 그러면 나쁘게 생각하는 이제 그런 경향의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모든 게. 예. 그리고 약하다 그래서 뭐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약한 흐름에서도 잘 될 수 있고요. 내가 별로 생각은 안 하는데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걸 강하게 내가 밀어붙이는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에 우리가 꽂혔어. 꽂힌 기운은 이제 꽂혀서 뭔가를 막 시작하고 막 태동하는 기운. 이게 이제 장생이에요. 가장 그래서 생기가 넘치고 힘이 넘치는 글자가 이제 장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다 이제 이 적어놨는데 뭐 이걸 한번 이제 읽어보세요. 287부터 287페이지부터 뭐 장생은 인간이 이 세상에 처음으로 태어나서 어머니 젖꼭지를 물고 있는 동안을 장생이라고 한다. 이는 오행이 저마다 타고나는 출생지역 고향이자 싹 트는 못자리와 같다. 해는 동방에서 뜨는지라 화는 인에서 장생하며 수는 서방 금에서 발생하는지라 신에서 장생하고 오곡백과 결실의 열매인 금은 여름에 저물고 남방의 사에서 장생하며 목은 북방 수에서 장생하고 토는 생과 사가 없으니 본시 장생이 없다. 그 생명인 기는 하늘에서 태어나고 혈은 땅에서 발생하므로 해가 뜨는 인에서 장생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생은 이제 인생으로 치면 이제 처음 포대기 속에 어머니 젖꼭지를 물고 자라나는 시간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꼭 이제 장생이 있다 그래서 이렇다는 게 아니라 사업을 시작하면 이제 처음 내가 이렇게 이제 탁 기치를 걸고 내가 출발하는 그런 기운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이룬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꿈과 희망이 넘치는 그 다음에 열정이 많은 그런 이제 시기를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예를 들면 비유했단 말이에요. 비유하는 거지 꼭 뭐 장생이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있는 그대로 된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예, 어서 들어오세요. 해피님 어서 사장님. 예. 그러면 사주 중에 장생이 있으면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같이 여린 마음이 있는 것이다. 또는 장생은 후견인의 별이라 하여 나를 후원해 주는 사람이 많다. 사람은 누구나 갓난아이를 보면 예뻐하고 거듭에 젖을 준다. 누구나 이제 막 태어난 생명을 외면한 사람은 없다. 이처럼 장생의 별은 나에게 덕을 주는 존재가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장생은 생명력이 넘쳐나는 시기이므로 만물의 발생을 의미하고 새롭게 시작되고 존재를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어요. 보면은 이제 뭐 그러니까 뭐 여타 이렇게 뭐 수일간이 지지에 화가 없는데 그냥 입만 있어요. 입만 있어. 입만. 에? 그러면 이 남자가 여기 이제 인에서는 여기 이제 화가 장생하거든요. 예? 장생지거든. 그러면 이제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이렇게 기르려 그래. 기르라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이렇게 이제 장생지에서 자라난 후원을 잘 받은 그런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인연이. 뭐 만약에 그냥 있다면 사주가 이렇게 드러나 있다면 이 사람을 이제 여자로 보지만 없다면 인중병화를 여자로 볼 거 아니에요. 여자를 봤을 때 이 남자는 이 여자를 애기처럼 계속 받들어 모셔 이렇게 이거 길러내려고 이렇게
할 것이다. 잘해줄 거다. 라고 보면 돼요. 예.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거란 말이야. 팔자 안에 있는 것을 볼 때는. 자, 뭐 이런 거고, 이제 목욕 같은 경우에는 어, 장생이 어머니 젖을 먹고 자라서 벌거벗고 다녀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어린 시절을 의미한다. 조금 이제 뭐 3, 4살, 예, 고추 덜렁거리고 이제 호기심 투성이고 부끄러운지 모르는 이제 그런 시절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 뭐 목욕은 천방지축이고, 그러니까 목욕 들었다고 천방지축이다 이러면 안 되고, 그런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장생지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보통 이제 잘 모르니까 실수와 시행착오를 거듭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목욕에 버리고, 하여튼 이것도 이제 목욕도 중요한 거는 생명력이 가득한 상승의 기운을 가졌다는 거죠. 상승의 기운을 가졌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니고 뭘 하려고 이제 계속 일을 이제 추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좀 이 목욕의 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애기 같은 게 있어요. 예, 천방지축 아이 같은 기운이 그 사람 안에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장생지 갖고 있는 사람은 확실히 좀 착한 기운도 이렇게 착한 기운이 있어요. 딱 보면. 예. 팔자 안에 들어있을 경우에 이제 이렇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큰 자세한 건 읽어보시고 큰 저기만 말씀드릴게요. 관대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한 우리 나이로 뭐 17에서 한 20대 그 정도의 이제 인생을 20대 초반의 인생을 관대지라고 이제 하는 거죠. 나이가 들면 성년이 되고 결혼식을 이제 올린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관대 정도 되면 결혼했으니까 그때 성인식을 올리고 이제 시기로 이제 어른 대접을 받는 시기다는 거죠. 근데 이제 관대는 육신은 성인이지만 정신은 아직 20대 초반 세상 물정 모르는 이제 시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미숙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체력이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강하죠. 예, 움직임은 강하죠. 정신적으로는 미숙하고 육체적으로는 성숙한 상태. 이런 상태를 이제 관대 인생이다. 우리의 삶으로 보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무모하게 뭔가 일을 벌릴 수 있는 힘이기도 해요. 근데 그러면 또 나쁘게 들리잖아요. 무모하다 그러면. 근데 가끔은 그 무모함이 큰 성공을 만들어주기도 해요. 예. 그리고 아직 왕성하고 설익은 상태고 완숙하지 않는 기운이 바로 관대의 기운이다. 그러나 왕성한 상승 기운인 것만은 사실이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관대라는 거는 이제 자기가 20대 시절이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가 그 20대는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을 못 받잖아요. 오히려 40, 50대 아저씨들이 돈 더 많이 가져가지 20대 애들은 돈을 조금 주잖아요. 하는 일은 많이 시키면서.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정신적인 이 시야가 좁고 그 다음에 뭐 단순한 일들 이런 것들만 이제 좀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부가가치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가는 장생 목욕 관대라는 것은 뭔가를 만들어가기 위한 어떤 그런 이제 창조의 그런 시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걸록은 이제 인생으로 치면 이제 관대, 직장 잡았다, 이제 성숙했다, 이제 완전 무결한 이제 어른의 대접으로 이제 드디어 이제 옛날 같으면 입관을 했다, 입신양명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걸록은 완벽한 성인이 된 것뿐만 아니라 과거급제하여 벼슬길을 오르는 선비를 상징한다. 뭔가 이제 궤도에 올랐어 사업이.
예? 잘 이제 가장 이제 왕성하고 강한 기운이죠. 그 다음에 자신의 뜻을 지상에 있는 그대로 현실 이제 반영하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로부터 완전한 독립, 정신적, 육체적 독립을 한 상태, 이 상태를 이제 걸록이라고 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독립의 별이라고 하고, 자수성가의 별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걸록의 특징은 이제 입관한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원리 원칙주의가 많아요. 이게 완전 무결한 걸 좋아하고,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처리하고 빈틈없이 노력한다. 예. 초임 사무관의 모습처럼 실수할까봐 긴장하고 있고, 여유와 융통성이 부족한 인간의 모습이 바로 걸록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좀 고지식하다고 봐야 되고, 제왕은 이제 요게 한 이제 4, 50대 이제 관리직, 예, 관리직으로 이제 높은 자리까지 이제 올라간 상태의 것을 말해요. 회사로 치면은 이제 잘 돼가지고는 이제 어느 정도 막 이게 잘 되는 상황을 말하는 건데, 이제 그랬던 걸록이 세상 물정에 달통을 하면은 능소능대해진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이제 무르익은 상태. 그래서 제왕은 약간 이제 유도리가 있어요. 걸록은 법대로 한다고 하면은 제왕은 융통성을 계속 발휘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제왕이별은 초임 시절의 사무관과는 달리 이제 모든 일을 여유있고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처세도 갖고 있는, 모든 일을 원리 원칙이 아닌 합리적으로 능수능란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장 자기가 꼭대기에 있을 때, 그때부터 이제 부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차면 기울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도 뭐 고위직에서 비리를 저지르지, 이제 막 들어간 사람이 비리를 저지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양도달 즉 음시생, 그러니까 양이 극에 이르니 음이 희생한다, 이런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글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장 음이 강할 때 양이 이제 시작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이제 느낌이다. 느낌을 이해해야 돼요. 그런다고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쇠는 이제 인생으로 치면은 이제 정년퇴직 해가지고 뭐 그런 시절을 말하는 거죠. 아직 체력은 남아있고 건강도 남아있는데, 이제 왕성에서 이제 전성기가 한 고비가 지나고 서서히 이제 쇠퇴하는, 비록 몸은 늙었으나 정신은 아직 정정하고 머리로는 아직 일할 능력이 되는 그런 상태를 이제 쇠 인생이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힘으로 안 되니까 힘으로 뭐 유연성과 부드러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쇠의 모습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포용력도 있고, 이제 대략 인생으로 치면 60대 정도 시절이라고 이제 보았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일단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시기도 이제 지나갔고, 이제 몸에 이제 병이 와가지고 이제 골골해진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로 이제 바꿔서 또 얘기하면은 그게 이제 내리막길을 이제 본격적으로 탄 상태를 말하는 거죠. 회사로 치면은 이제 골병이 들었는데, 그 만성 적자를 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암담한 상황으로 이제 점점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또 내가 어떤 의지로 본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거의 내가 이제 하기 싫어서, 하기 싫은데 이제 억지로, 아직은 뭐 생명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고 있는 상태. 예,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하고 있는 상태. 근데 점점점 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상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는 죽음에 이제 임박한 상태를 말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달랑달랑한 상태죠. 거의 이제
오늘 내일 이제 하는 상태. 그러니까 어떤 기운의 줄이 거의 끊어진 상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연 같은 경우에도 사묘지로 가면은 사지 다음에 묘지가 나오는데 사묘지로 가게 되면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예, 그 사람하고 관계를 그만하고 싶어요. 뭐든지 다 이제 그게 자기가 영원할 것 같지만 일정 이런 이제 장생목욕, 관대, 록, 제왕, 쇠, 병사, 묘 이런 흐름을 다 갖게 돼 있단 말이죠. 우리가 뭔가 기운이라는 게 생겨나면은 이렇게 도는 것이 이제 우주의 진리다. 이런 어떤 단계적 흐름을 가는 것이 진리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렇게 우주는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그 우주의 리듬에 맞춰서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자, 내 나이에 따른 마음이 바뀌죠. 20대의 마음과 30대의 마음, 40대, 50대, 60대의 마음이 계속 달라지듯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팔자에 저런 게 들어있으면은 그런 마음이나 생각을 갖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돼 있죠. 그 마음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팔자의 주인이 뭐예요? 몸이 아니라 그래서 이 정신이라는 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떠나면 이제 시간이 걸릴 뿐이지 몸도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몸과 현실이 뒤에 따라오게 돼 있는 거죠. 마음에서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은 현실을 따라 붙이는 거고 마음에서 싫다고 밀어내기 시작하면은 현실도 밀어내게 돼 있는 거고 이제 그렇게 이제 시간차를 두고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끝난 상태를 말해요. 예. 아까 쇠병사 거의 내리막길이라 그랬잖아요. 예. 예. 내리막길이라 그랬죠. 지워졌네. 여튼 묘는 이제 완전히 끝난 거예요. 예. 빠이빠이 빠이빠이 하고 끝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인간으로 치면 이제 죽는다. 예. 그래서 이걸 어떤 12운성은 이제 묘라고도 하고 장이라고도 해요. 장사 지낼 때 장자. 그래서 모든 기운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우리 보통 이제 뭐 배우자별 같은 경우에도 사묘 절로 갈 때 그때 이제 이혼을 많이 해요. 예. 그때 그냥 무슨 생각이 드냐면 좀 없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이가 좋으면 떨어질 일이 생겨요. 예. 근데 내가 이제 그게 만약에 12운성상으로 강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떨어질 일이 생기면 괴로워져요. 근데 사묘절에는 그래 뭐 당분간 어쩔 수 없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이가 원래 안 좋았어. 원래 안 좋았는데 이게 사묘절로 가면은 저 인간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관이 강해지니까. 아니 약해지니까. 여자들은 남자는 재가 약해지고 응? 남자는 록이 강해지고 비경겁제가 강해지고 여자는 식신상관이 강해졌을 때 그때 이제 여자를 이렇게 남자를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뭐 사내 못 사내 이제 하죠. 예. 대운에서 이렇게 와버리면은 이제 조금 이제 거의 떨어져 살거나 아니면 이혼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 거고 세운에서 오면 그 시기에 이제 잠깐 약간의 이제 분리 또는 이제 남편 덕의 부재 이런 것들이 잠시 스치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을 사람으로 치면 이제 죽은 거에 갖다 묻은 거예요. 묘가 이런 거고 이제 절은 뭐냐면 이제 죽으면 이제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데 그게 이제 분리돼서 이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상태를 이제 절이라고 그래요. 집도 절도 없다. 물론 그 절은 아니지만
어, 그래서 아무것도 뭔가 끊어진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절이 끊어져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어딘가에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이제 또 새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관뒀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 있죠. 그러니까 떠도는 상태. 이때가 좀 괴롭죠. 심리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그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이제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어, 여담을 좀 드려야 되겠네.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어, 축시라는 거예요. 축시. 축시 같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어떻게 되셨더라? 하여튼 62세인가? 2세인가 3세인가 그렇게 되셨는데 축시라는 거예요. 근데 뭐 앞에 이렇게 보니까 무슨 묘가 있었고 또 묘가 있었고 여기 뭐였더라 여기가 신인가? 아닌데 여하튼 근데 이제 62세인데 근데 유대운이었어요. 유가 와가지고는 신이 아니겠구나. 짝을 못 지어요. 짝지을 게 하나도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축시 같으면 이렇게 짝짓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은 다 뭔가 다른 글자였어요. 이 유가 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딱 자리를 못 잡는 모습이었는데 축시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나 낳고 그 무슨 밥이라 그래요? 얘 시골 말이라 나 잊어버렸는데, 그러니까 미역국 먹었다는 거지. 해산밥이라 그러던가 무슨 밥이라든가. 하여튼 그걸 드셨대요.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새벽닭이 울었대요. 그러면 식사하시고 나서 새벽닭이 5분 후에 울은 거예요. 1시간 후에 울은 거예요. 예, 어서 오세요. 예. 그렇잖아. 애매하잖아요. 애를 낳고 밥을 지어 드시고 어 닭이 울었다니까. 보통 닭이 몇 시에 울어요? 닭이 묘시에 울죠. 대여섯 시, 한 6시 돼야 울잖아요. 응? 그렇지 않아요? 묘시에 거의 많이 울어요. 컴컴할 때 인시엔 잘 안 울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축시 아니면 인신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유대운인데 근데 이제 이분 말씀을 드려봤어요. 이분의 이제 야망을 들어봤지. 꿈을 그 왜 괴로우시냐. 그동안 그 벌어놓으신 것도 있고 은행을 퇴직하셨대요. 그럼 벌어놓은 것도 있고 먹고 살 거는 있는데 지금 뭐 2년째인가 3년째 그냥 집에 계신다는 거예요.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 관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을묘였어요 을묘. 어? 관이었어. 이 취직이 안 되죠 이게. 다 이게 관이 이제 자기 관이 이게 지금 가장 강한 거 아니에요. 관이 록 왕으로 왔단 말이에요. 운에서 관이 록 왕이 될 거 아니에요. 유대운이면 록이나 왕이. 근데 이건 뭐요? 내 걸록은 다 절지가 돼 버렸어요. 예. 절지면 희말이 없죠. 그럼 이분이 사업을 한다고 보기도 어렵죠. 그럼 직장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받아주는 데가 없어. 짝짓는 게 없어. 안 받아준대요.
어디 들어가지 못하겠대. 근데 이분이 계속 뭔가를 하려 그래요. 아니 그래서 축씨 같으면 이렇게 살 거라고. 유축으로 합지어져 가지고 그동안 벌어놓은 거 가지고 먹고 살겠다. 또는 조용히 살겠다. 응? 아유 이제 쉬어야지. 나도 이제 평생 일했는데 좀 쉬고 조용히 살고 취미생활이나 하면서 뭐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분이 막 그 일을 자신이 아직 체력은 되시잖아요. 건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시지. 그리고 인시니까 당연히 이게 이 짝을 못 집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힘든 거죠. 마음이. 할 마음이 있는데 안 되니까 힘든 거지. 할 마음이 없는데 안 되는데 뭐가 괴롭겠어요. 그래서 이 시를 정할 때 무슨 뭐 엎어져서 자냐 뒤집어 자냐 어? 부선방이냐 모선방이냐 이런 거는 절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분의 그러니까 말 속에서 행동에서 생긴 거에서 다 이미 답이 나온다니까요. 여기가 만약에 뭐 이게 뭐예요? 이게 정축입니까? 그 다음에 인심은 무인이 되잖아요. 이거에 따라 또 다를 거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시로. 그러니까 왜 축시입니까? 그랬더니 처음에 뭐 몇 월 며칠 축시입니다 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축시로 알고 계세요? 저는 항상 시간 얘기하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왜냐면은 보통의 이제 내가 축시로 알고 있다고 하는 거 정보 자체가 잘못 아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옛날 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는데 그냥 축시 같아요. 그러면 다른 철학관에서도 그냥 축시네요. 그래가지고 그냥 축시요. 근데 다른 철학관에서 그렇게 정의한 거를 나는 100% 신뢰하지는 못 않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물어봐요. 어머님한테 어떻게 들으셨는데요? 또는 아버님한테 어떻게 들으셨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저도 100%는 아니겠지만 들은 대로 내가 다시 해석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해보라고 하니까 애 낳고 해산밥 먹고 밥 지어서 해산밥 먹고 좀 있으니까 첫 닭이 울었다. 이거 인시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축시라고 우기냐고. 당연히 사주를 모르니까 본인은 축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한 입장에서는 축시라면은 이분이 이래야 될 텐데 라는 게 있어요. 인시라면 이래야 될 텐데. 예. 이걸 보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업도 못 하고 취직도 못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절 얘기하다가 이 얘기했구나. 이분한테 말씀드린 게 선생님 가장 큰 지금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선생님이 그래서 그랬더니 놀고 있는 게 문제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글쎄 놀고 있는데 놀고 있는데 왜 문제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잘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가장 큰 문제는요, 선생님이 지금 뭘 하셔야 되는지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안 하면 모르겠는데 하려고 하잖아요. 하려고 하는데 그럼 하려고 하면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인생의 방향성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어. 예. 그게 약간 절과 같은 상황이다라고 보면 돼요. 절. 끊어져 버렸다. 이제 그랬던 이제 시기가 있는 거예요. 흐름상. 그게 이제 12운성을 따지건 안 따지건 사람이 어떤 시기를 살다 보면은 그런 시기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절지다. 그럼 절지가 오게 되면은 하여튼 뭐 여기저기 떠오르다가 그러니까 미약할 수밖에 없죠. 응?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계속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마음이 계속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랬던 절이 예?
육신을 찾아 이제 여자의 자궁에 잉태됨으로써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 시점이 이제 태다. 그러니까 태라는 거는 이제 막 책상이 돼가지고 뭐 한 1, 2주 이렇게 된 상태를 이제 태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태다. 뭐냐면은 이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이 올 때, 직장을 다니면서도 어떤 새로운 전환의 계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게 이제 태기 때문에 속에서 이제 마음에서만 그렇게 마음을 정한 거지, 실질적으로 이제 뭐 겉으로 이렇게 드러난 건 없어요. 결정이 된 거는. 음? 그래서 어떤 방향성을 확실히 정했다. 내가 예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딱 정한 거예요. 물론 그거에 대한 지금 결과는 아무것도 나온 게 없죠. 제가 이제 책 쓰겠다고, 작가하겠다고 정했는데 아직 세상에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마음만 정했지. 속으로 나 혼자 쓰고 있지.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시잖아요. 무슨 내용이지 도대체. 뭘 어떤 걸 쓰려고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상태가 일종의 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태는 안전한 걸 좋아하고 뭐 이런 이제 약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질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비유하면 태는 사업에서 부도 나서 절의 기운을 방해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부도라는 거는 하여튼 이제 이쪽에서 저쪽 방향을 한번 이제 건너탄, 절지로 거치면서 건너탄 상태고, 태는 이제 다시 이제 새로운 미래를 펼쳐나갈 새로운 직업이나 사업의 구상 모양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희망적인 상황이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양은 이제 이렇게 만삭의 상태를 말해요. 가득 찬 상태. 예? 우리 이제 양수 그러잖아요. 아이 기를 양 뭐 이런 거죠. 아이 벨 양인가? 아이 벨 양. 그러니까 이 태산처럼 까마득했던 어린 태아가 자랄 때도 자라 이제 만삭이 된 상태. 그래서 이제 성별도 다 가려지고 인간으로서 거의 이제 상태. 이제 세상에 이제 내가 이제 이거를 탁 내놓을 만한 준비가 끝난 상태. 이런 상태가 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양이 끝나면 그 다음에 다시 장생으로 돌아가잖아요. 태어났다가 성숙했다가 완숙했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가지고 또 쇠퇴했다가 끊어져서 이제 또 다시 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주기가 12년 주기로 돌아간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5개의 주기가 있잖아요. 5개 주기가 5개의 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식상의 주기, 아니 비겁의 주기, 식상의 주기, 재성의 주기, 관성의 주기, 인성의 주기가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각각 어떤 운기에 따라서 뭐 지금 해년이니까 해가 내가 일간에 따라서 뭐냐, 이게 만약에 뭐 금일간이다고 하면은 이 식상이 가장 강한 지금 시기고, 그렇죠? 목은 이제 곧 장생지에 놓여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길러질 놈이고, 관은 아주 약해져 있고, 이거는 약해져 있고, 인도 토니까 약해져 있다, 이런 상태죠. 이거는 쇠병사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 점점점 힘이 빠지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놈이 강해졌다가 좀 시간 지나면 이놈 강해졌다, 좀 시간 지나면 이거 강해졌다가 이거 강해졌다가 계속 도는 거예요. 어떤 게 강하면 어떤 거는 장생 기운이고, 생겨나는 기운은, 어떤 기운은 쇠퇴하는 기운이고, 이 재성이 강해졌다 그러면 이거는 쇠퇴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장생 기운이고, 이거는 절지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요 이제 흐름을 보는 게 이제 12운성이. 그래서 12운성이라는 놈은 그러니까 이게 뭐 재가 왕해졌다 그래서 뭐 돈이 많이 벌린다 이게 아니고, 재성이 왕해지면은 그러니까 재의 흐름이
이제 흐름이가 아니고 흐름을 크게 키우려고 한다. 그러니까 뭐 돈의 융통을 크게 한다든지 사회 활동을 좀 크게 일으켜 보려고 한다든지 이제 이런 마음이라는 거지. 이게 꼭 잘 된다는 건 아니에요. 예. 대운에서 12운성 보죠. 예. 대운에서 두드러지게 지금 되어 있는 그 흐름이, 그 12운성의 흐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큰 전제가 놓여져 있는 거고, 세운에서는 계속 또 작게, 예, 그 마음의 변화가, 흐름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기륭화복의 척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12운성도. 그러니까 12운성 가지고 뭐 제가 강해지니까 돈이 아무래도 잘 벌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예. 식상이 뭐 왕성해졌다 그러면은 식상의 활동이라는 게 뭔가 뭐 놀이, 취미, 제주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처음 하는 그런 이제 식상이 죽어버리면은요 꼼짝 안 할라 그래요. 식상이 약해져 있으면은 이 몸을 안 쓸라 그래요. 그냥 말로 하려 그러고 게을러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려 그러고, 응?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식상이 죽으면 또 안 좋네요.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이제 몸을 안 쓰니까 뭘로 먹고 살아요? 머리요 말로 먹고 살죠. 정보로. 이렇게 이제 귀찮아한단 말이에요. 몸 쓰는 거를. 식상이 약해지면 뭐 이렇게 보는 거. 인성이 강해졌다. 그러면 뭐 자격, 그 다음에 뭐 후원자 모집하려 그러고, 후원자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관점을 보는 거지. 이게 꼭 잘 됐다 안 됐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 이제 12운성은요 원래 이제 고법사주에서 비롯이 된 거고, 이제 우리나라의 명리의 흐름을 보면은 이제 처음에 그 갖고 왔던 분이 60년대 누굽니까? 백영관 선생님인가? 사주 정설? 사주 정설인가? 예. 까먹었네. 하여튼 사주 정설. 그 다음에 명리요강. 이게 독의 박재환 선생님이 지은 게 명리요강이죠. 뭐 요런 책.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이석영 선생의 사주첩경.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주학에 그 전쟁 끝나고 나서 다 그런 책들이 없는데 중국 책들 갖고 와서 공부하고 번역해 가지고 이렇게 책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12운성이 빠져버렸어요. 12운성이 빠져버렸는데 이런 책은 없어요. 근데 그 70년대 들어와가지고요 변말리라는 분이 계셨어요. 변말리. 근데 요 변말리 선생님이 이제 12운성을 좀 갖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분이 지은 책이 뭐였더라? 만리통변. 아니 만리 뭐였더라? 만리천명. 네, 만리천명. 당신 이름이 이제 만리니까 만리천명이에요. 만리천명이라는 책에서 뭐 12운성 얘기를 하는데 사실 내용이 깊지는 않아요. 내용이 깊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제 뭐 12운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인지를 하긴 했어. 근데 12운성에 대해서 정확히 꿰뚫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들어서 그 박청화 선생이 12운성을 운에다 대입해 가지고, 이분은 누구한테 배우셨는지 모르겠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래요. 뭔가 건너뛰어졌죠. 근데 이분도 어디서 배웠겠지. 뭐 그냥 혼자 알았겠어. 예,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12운성을 이제 강의를 하셨죠. 그래가지고 그때 12운성으로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 박청환 선생님이 근데 이게 좀 오해 살 만한 그게 저는 모른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전에 무슨 추나추동 그 할 때 제가 12운성으로 제가 왕해지면 제가 걸록 제왕지로 들어가면 제자가 이상하네. 걸록 제왕지로 들어가면 재물의 활동이 왕성해지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처음에 입장에서는 재물의 활동이 왕성해진다는 건 돈이 잘 벌린다는 뜻인가?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연인지 그게 제가 금일간 임목을 제가 편제를 재성을 쓰잖아요. 근데 98년도 99년도부터 제가 뭐 그 예전에 PC방 한다고 해가지고 돈을 좀 만졌거든요 이때. 근데 이때 돈을 좀 벌긴 벌었는데 사실 빚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빚이 더 많았지. 예. 근데 이때가 제가 25살인가 그랬거든요. 25살이면은 근데 지금 25살인데 빚이 뭐 6, 7천만 원씩 졌으니까 그 당시에 7천만 원 정도. 근데 이제 한 달 매출이 1200 정도 나왔고 그랬으면은 뭔가가 재물이 막 많이 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돈을 벌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그때는 이제 그래 맞아 나 그때 돈 잘 벌었지. 그래서 12운성으로 제가 왕성해지면 돈을 잘 벌린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는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사주를 이렇게 딴 사람 걸 보다 보니까 아니 인성운이면은 재성은 절대지혜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인성운인데 돈을 많이 버네? 이상하네. 그러면 재성이 왕하다고 12운성이 재성이 왕하다고 돈을 잘 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12운성에 대한 이제 정의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